안녕하세요. 경기고 문학내신 담당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2학년 2학기 어찌 보면 처음으로 치러지는 교과서 바뀐 문학내신이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이제 올해 입학한 이제 경기고 선배들이 사실 대학을 꽤 잘 갔어요. 저희 가르쳤던 제자들이. 단순히 뭐 대학을 잘 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의 좋은 수능 국어 점수가 어디서 기반했나, 아니면은 좋은 입시 결과가 어디서 기반했나 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만나서 다 물어보면은 큰 틀에서 자기가 국어 공부를 완벽하게 잘 해온 것들이 학습에 있어서 동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수능 문학이랑 내신 문학이 아득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능 문학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학 교과서의 대표 저자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내신 문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큰 틀에서는 자신의 내신 등급 유지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수능 국어를 공부하시는데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시험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작년 시험지는 65점의 선택형, 객관식이 조금 더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24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5점이 서답형, 주관식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 서답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돼서 출제가 됐거든요. 좀 특이한 지점은 그 서답형 문항이 6개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서 각각의 배점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2학년 친구들이 1학년, 그러니까 작년 경기고 1학년 시험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작년 경기고 1학년 시험은 서답형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답형 문제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서답형 문제 자체가 줄어드는 거랑은 별개로, 서답형 문제가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조금 배점 자체가 각각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험 당일날 시간 관리에 실패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특정 수준 이상의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뭐 3점, 4점 이 정도 레벨이 아니라 뭐 6점, 7점 이렇게 먹으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대체 이 선택지가 왜 이렇게 눈에 익지? 라고 해보면은 뭐 작년 수능 시험날 나왔던 선택지를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 쓰는 수준까지도 당겨와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번 여름방학 때 꾸준히 수능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2학기 내신 대비가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문학 내신에 가깝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단답형 개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 사문보 율격, 뭐 후렴구, 분연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수능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내신적으로 얼마만큼 깔끔하게 학습이 되어 있느냐 정도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 자체는, 객관식 선택지 자체는 수능 시험에 좀 가깝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세심하게 학습이 되어 있냐, 이런 형태로 문학 내신을 출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마 아주 별일 없으면 올해도 이런 경향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해다 보니까 이제 새 교과서의 부담이 조금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자체 교재 제작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한 권의 커다란 본교재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창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창비 문학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목차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변하는 것들 중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출제 디테일이 조금 변화할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출제 디테일이 변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바뀌거든요. 학습 목표랑 좀 달라요. 그 성취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트를 공부를 하면은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학교과서 성취 기준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에는 일반적으로 그 공교육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출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소하게 문학 뉘앙스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달라지진 않아요. 이 사소한 변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그 전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던 90년대나 00년대 작품들이 드디어 문학교과서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작품들도 원래 잘 안 올라왔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런지 가장 최신 문학 작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만큼 의미 있게 제작을 해주는지가 이번 시험에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교과서 지문에 꽤 많은 부분이 지난 교과서와 일치합니다. 실제로 따졌을 때 그 여태까지 해왔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고 수업을 15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경기고를 담당하고 교육과정에 3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경기고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경기고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경기고 2번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문학 교과서에서 출제했었던 내용들이 꽤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교과서들과 일치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학교의 출제 기조 자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출제 기조가 그대로라는 거는 경기고는 전통적으로 학습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쓰는 학교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변할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1학기 때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이 이제 신설돼 가지고 화법과 언어 내신 대비를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을 쓰시더라고요. 뭐 프린트를 나눠주는 것과는 별개로 학습 활동 개념들을 실제로 출제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은 조금 생소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왔을 때 되게 어려워했었는데요. 좀 재밌는 부분은 작년에 제가 외부 지문을 그대로 맞춰드렸었는데 출처가 2008년, 그러니까 2025년에 경기고 기출의 외부 지문을 제가 그대로 맞춰드렸는데 출처가 2008년 10월 고3 모의고사였거든요. 저도 이거 지문 맞추면서 설마 이게 나올까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좀 재밌었던 부분은 약간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 전에 10년이나 12년 정도 지난 교육청 기출을 갖다가 외부 지문으로 쓴 게 기억이 났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옛날 거 갖다 쓰려나?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상사회답 꼭 갖다 줬는데 실제로 그게 출제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오래된 자료까지 모두 검토를 하고 오래된 자료 갖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래된 자료까지도 수업을 꾸준히 해왔던 경력 있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이론들을 조금 갖다가 쓰면서 출제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성장과 관련한 문학 이론, 그러니까 문학 평론에 가깝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출제 가능성이 높냐면 이번에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 그 예비 시행 평가, 수능 예비 시행 평가를 보시면 원래 없었던 문학 평론이 다시 수능 예비 시행 평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학교가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2학년 내신에서 문학 평론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지 이 친구들이 내년에 수능날 문학 평론이 있는 텍스트를 잘 볼 거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학 평론 같은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자료 구성을 하고 수업 구성을 조금 해드릴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바뀌는 수능 메타에 잘 어울리는 문항 형태긴 하거든요. 이건 작년 시험지지만 올해도 이 경향은 좀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창의적 읽기 자료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생태주의자 선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 원래 전통적인 경기고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매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작년이 좀 유난히 처음 보는 읽기 자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텍스트가 나온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상식적인 외부 지문보다는 조금 더 나간 외부 지문, 그리고 어떤 것들이요? 문학 평론,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수업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출 표현으로 수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수업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물어볼 때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 이렇게 나온다면 O를 줄 거냐, X를 줄 거냐, X를 줬다면 어디를 보고 X를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실제 학교 시험지 선택지에 가까운 난도의 질문을 던지는 게 자기들은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결국 단순하게 뭔가를 외우는 게 내신 수업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실제 시험지에서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하고 실제 시험지에서 어떻게 묻느냐는 그 학교의 오랜 기간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무슨 쪼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모두 경기고 쪼에 맞는 질문을 좀 드리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수업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 클리닉 제목이 질문의 숲인데요. 학생들이 질문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질문을 저희가 먼저 해드리려고요.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은 이 친구의 발달에 도움이 될까?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 학교 시험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일깨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클리닉 때 많이 좀 물어봐 드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다는 건 단순히 외웠냐 안 외웠냐 같은 어떤 중학교식 오럴 테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접근이 일어났냐,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했냐와 같은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의 질문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질문이고 뭐 단순히 뭐 외웠냐 안 외웠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내신에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뭐 아예 본인이 너무 하위권에 해당을 하는 친구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중위권 학생이 한 단계 계단을 밟아서 상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약 하위권 학생이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으로 한 걸음 올라서는 데는 오히려 의미 있는 질문들이 오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자료는 실전과 같은 난도로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실전과 같은 난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관연도, 경기고, 기출, 그리고 출제가 되었던 수능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과 같은 EBS 연계 교재 같은 것들이요. 작년에 제가 작년 경기고 1학년 시험지에서 외부 제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맞춰드렸거든요. 작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됐었던 그 중세국어의 의문 표현과 관련한 문제를 그대로 맞춰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맞춰드린 거는 사실 뭐 제가 마음을 써가지고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학교에 출제 경향으로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에 3학년을 담당하셨던 분이 1학년으로 내려왔어서 3학년 내신을 수능 특강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과정에서 EBS 관련한 내용이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능 특강과 관련한 것들을 보여드렸고 그게 그대로 적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합리적인 예측, 그리고 그 합리적인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료 구성, 많이 보여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양의 적당한 난이도를 적당한 시점에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실전과 같아야 되니까. 무의미한 문제들을 몇십 건 푼다고 해가지고 사실 꼭 국어 내신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실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본인의 국어 성적에 도움을 주진 못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문학 내신 대비 8월 23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타원에서 수업을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정규 수업 학교 선택지 표현으로 물어봐 드릴 거고요. 현장 클리닉 3년 동안 들은 경기고 선배들이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좋은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온라인 테스트 저희가 아침마다 카톡으로 보내가지고 날마다 문학 학습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퀴즈를 매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의 빈도를 올려드리는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층위로 만들어진 내신 수업을 통해서 2학기 때 문학 내신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저는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